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엊그제 4일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일로 여러 가지 떠들썩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약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고 지켜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사실상 적으로 지목을 해서 지금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한 여러 가지 꼴불견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또 금융위원회 무슨 국장이었죠. 이 유재수를 지금 구속을 했고, 이 유재수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런 감찰을 중단시킨 것 또한 그 저간에 그 배경에 어떠한 권력 작용이 있었는지를 지금 한창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는 결국은 조국 수사와 연결이 되는 혐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조국 수사만 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역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4일날 유재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죠. 이 압수수색이 통상의 압수수색처럼 그 대상 시설, 대상 기관을 가서 직접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열람하고 그렇게 해서 압수를 하고 또 그 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받는 그런 식의 정식 압수수색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거의 그 입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받는 식입니다만 그래도 청와대는 청와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거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또한 서울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수사의 어떤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서 조국에 대해서 구속 여부 등의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작년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을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수사를 빙자해서 아주 앞서가던 당시 현직 시장 그리고 상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와 그 측근에 대한 아주 별 근거도 없는 거리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첩보 수사를 빙자해서 그렇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선거 무렵까지 계속함으로써 결국 후보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이 개입 이 수사는 말이죠. 여느 어떤 그 권력형 비리 또 권력 실세들의 그런 불법 행위와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범법 행위이고 또 차원이 다른 만큼 그거에 임하는 검찰의 지금 수사에도 굉장한 긴장감이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 선거 개입 수사는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하고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 3월 달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의 그 야당과 또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그 당시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 무렵에는 열린 우리당을 창당해서 당을 깨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세력 중에 열린 우리당으로 가지 않았던 잔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서 일부가 그 당시 야당과 결합을 해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국회에서 말하자면 탄핵 소추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때 열린 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했던 의원 중에는 엊그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추미애 의원도 있다는 점이 좀 이색적입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주된 사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그 친노 세력,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 의원들이 만든 열린 우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 선거와 관련해서 열린 우리당을 편드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종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선거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그것으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감정적 반감을 산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탄핵이 되기 위한 어떤 위법 행위의 가장 핵심 사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소위 선거의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서너 가지의 범죄 사실이 없어져서 지금 징역형을 무려 30년 이상이나 선고받는 그야말로 참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서도 4년 전 선거 당시에 공천 개입했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징역을 2년을 받아서 확정되어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판단 미스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은행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탄핵을 논할 수 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바로 선거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 궤를 벗어난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그러면 작년도 이 울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 간의 이런 공모합작에 대해서 물론 이 공모합작 부분도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체적인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울산경찰청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시장 후보가 울산경찰에 의해서 정말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특히 그 동생이 울산경찰에 의해서 선거 석 달을 앞두고 긴급 체포가 돼서 울산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때 김기현 시장의 급한 SOS를 받고 제가 가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
김기현 시장의 그 동생에 대한 영장을 다행히 제가 가서 변호해서 법원에서 기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뭐 제가 잘해서 기각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그 혐의 내용이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영장 청구됐던 그 시점으로 볼 때에 4년 전의 일, 김기현 시장이 울산시장이 되기도 전의 그런 그 동생이 그 울산 시내 어떤 업자와 어떤 계약을 했다가 뭐 계약이 그냥 무산돼서 실질적으로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그런 계약 내용을 가지고 마치 형이 울산시장에 있는 신부님을 이용해서 마치 부당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그 이해관계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놀아나서 선거를 앞둔 김기현 현 시장의 공천 발표 당일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온갖 호들갑을 떨고 수사를 빙자해서 어떤 후보의 평판에 우리가 말이죠. 선거를 앞두게 되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고소고발건이나 그 사람에 대한 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선거 기간 중에는 정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수사를 좀 유보하고 자제하는 그런 불문율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울산 황운하 청장이 당시 이끌고 있었던 울산 경찰은 결국 청와대 그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건네준 그러한 첩보를 빙자해서 나름대로 PK 지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장이나 경남도 지사의 선거에 비해서는 워낙 민주당 후보의 현직 시장으로서 앞서가던 김기현 시장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각별한 관계에 있고 대통령이 저 사람은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시장 후보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꼭 당선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작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수사의 과정에서 즉 청와대의 개입 과정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했거나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결의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만 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말 탄핵이 한 표 차이로 탄핵이 성사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 갔던 것이 선거 개입이었고 또 그 후에 10여 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시덥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온갖 그런 허위 또 악성 그런 루머 속에서 정말 깜양이 안 되는 그러한 혐의, 어거지 혐의를 가지고 또 그것이 실체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어떤 범법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위법 부당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탄핵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이 정치 체제 정권이 넘어가기는 했으나 그 탄핵이 정말 법리적으로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의 제 양심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법리 구성이었다는 점에는 저는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에 이렇게 정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또 심지어 그저께는 청와대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말이죠. 아직 지금 청와대의 그 압수수색은 조만간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지검 울산 시장 선거의 개입, 선거 부정을 수사하는 서울지검에서도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또 한 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공정수사 촉구위원회를 만들어서 말이죠.
지금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못 부르니까 바로 밑에 차장검사를 불러서 무슨 명목은 무슨 회의지만 불러서 정말 있는 요구 없는 요구 거기에 원색적인 비난과 거의 비아냥 조롱 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그런 회의에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 우리 정당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 울산시장의 선거의 부정 의혹에 대한 이 수사가 갖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 소추 결의의 그 당시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을 받은 사건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너에 몰리자 무리수를 두는 청와대와 여당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 울산시장 선거의 개입으로 이 정권의 명운도 여기서 그칠 수 있겠다. 정권 어떤 마지막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